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천만 뉴스 한번 또 진행토록 해보겠습니다. 다양한 소식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저도 보니까 뉴스를 봤어요. 보니까 정치적인 혼란 상당하죠. 오늘 또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2심 결과를 봤는데 상당히 길더라고 내용이. 쭉 보다 보니까 결국은 무죄다 무죄 무죄였습니다. 참 이분도 참 대단합니다. 대단해. 하여튼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난리더라고. 한쪽에서는 뭐 구속시켜야 한다, 깜빵 보내야 한다, 한쪽에서는 무조건 무죄다. 뭔가 나라가 진짜 반으로 쪼개져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참 대한민국의 가장 핫한 인물이죠. 일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이제 무죄를 선고받고 테마주들이 일제 이제 상한가로 이제 직행을 하는 거죠. 오리엔트 전공은 오늘 보니까 26일 오늘이죠. 코스닥시장에서 9,190원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날보다 주가가 또 상한가 쳤어요. 29.99. 그리고 오리엔트 바이오 역시 29.95% 올라가지고 1,575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 오리엔트 전공하고 오리엔트 바이오는 이 대표가 과거에 오리엔트 시기에서 일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테마주가 된 겁니다. 이 대표의 고향이 또 어디입니까? 안동이죠. 요즘 산불나가 좀 난리인데 그 안동에 위치했던 이유로 테마주로 꼽힌 동신건설 또 상한가입니다. 이 밖에 뭐 이스타코, 디젠스, 노바텍, 일성건설, 형지엘리트, 에이텍 뭐 등등 해서 이재명 대표 테마주가 30% 가까이 뛰었습니다. 반대로 그 야권의 차기 대선 주자와 관련된 테마주들 또 하한가 갑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테마주로 꼽히는 코롱 모빌리티 그룹은 이날 종가 대비 29.27% 하락을 했네요. 거의 한가 맞았네. 거의 보니까 2,730원. 장중에 고가 4,165원과 비교하는 낙폭이 34.5%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테마주로 분류되는 SG글로벌, PN풍년도 하한가로 장을 끝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6-2부는 오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무죄를 선고했더라고요. 이 대표한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이 대표 선고 결과는 이날 정규장 마감 전까지 나오지 않았는데 하지만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혐의와 관련해서 재판부의 판단이 나올 때마다 주가가 뭐 들썩들썩합니다. 이 대표는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1년 방송과 경기도 국정감사 나와서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허위사실 공표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이 문제가 된 발언은 크게 세 가지더라고요. 뭐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한 것, 두 번째는 대장동 개발 사업 그 실무자였던 그 고인인 김문기 씨야 2015년 해외 출장 중에 골프를 친 것처럼 찍힌 사진이 조작이라고 한 것,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압박을 받아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 변경했다고 한 것, 뭐 그런 겁니다. 재판부가 검찰이 공소권 남용이 아니다라고 하자 주춤했던 테마주 주가는 이내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 백현동 발언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 불가하다. 이런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다만 정치 테마주가 실제 정치인과 연관성이 거의 없을 뿐더러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여튼 저는 테마주 같은 거를 안 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하여튼 매우 핫해가지고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는 거고요. 요즘 보니까 그 자사주를 팔아치우는 기업들이 있어요. 상장사들이. 상장사들의 그 자사주 처분이 잇따르고 있다는데 올해 벌써 110곳이 넘는 상장사들이 자사주 처분을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대부분 임직원 성과급 지급을 위해서 자금 마련의 목적인데 자사주 소각을 기대했던 주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더라. 그런 이야기죠. 한국거래소에 보면은 올 들어서 자사주 처분 공시를 한 상장사가 총 115곳이랍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선 47곳, 코스닥에선 68곳, 지난 23년 같은 기간 자사주 처분을 결정한 상장사 82곳에 불과했는데
지난해 110곳으로 늘어나더니 올해는 직전 해를 뛰어넘었습니다. 이 대부분의 상장사들은 성과급 지급을 자사주 처분 목적으로 제시를 하더라고요. 코스피 상장사 대동은 이번 성과급 지급을 해서 내달 25일까지 7억 2,345만 원 정도 자사주 처분을 결정했다고 공시했고, 지난달에는 대신증권, JB금융지주 각각 4억 원, 10억 원, 15억 정도 자사주 처분했네요. 코스닥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보존 제약은 지난 24일 한 11억 6,300만 원 정도 자사주 처분, 그 산돌은 지난 12일 2,330만 원 정도 자사주 처분했네요. 뭐 별로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토박스 코리아 1억 7,900만 원 정도, 슈프리마 8,790만 원 정도 자사주를 팔았다. 기업들은 자사주를 팔아서 직원들한테 성과급을 주고 뭐 사기 증진, 뭐 인재 이탈 이런 걸 막겠다고 하는 거겠죠. 이 자사주 처분 규모 역시 전체 주식수에 비해서 적은 규모로 주가에 주는 충격이 크지 않다는 겁니다. 다만 개미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이 자사주를 처분할 경우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수가 늘어나잖아요. 기존의 주주 가치가 희석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밸류 프로그램 시행 이후로 자사주 매입이 소각으로 이어질 거라는 기대감이 확대된 점도 실망감 주는 거죠. 성과급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사주를 처분하는 것은 과거부터 기업들이 꾸준히 해왔던 방식이라는데, 임직원 성과급 지급을 위해서 자사주를 처분하는 것은 규모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이죠. 시장에 가격적으로 큰 충격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지난해부터 밸류업 프로그램이 본격화되면서 자사주 매입 기업이 굉장히 증가했고 주주환이 강조되다 보니 자사주 매입 시 소각을 전제로 하는 기대감이 투자자들한테 확대가 된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매입한 자사주를 소각이 아닌 처분하는 것은 상장사에 대한 신뢰도 하락과 실망감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이익이 늘어났다면 상여금을 자사주 처분이 아닌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있어요. 성과급은 통상 회사가 실적 성장을 이뤘거나 수익이 늘어났을 때 지급되는 건데, 이 주주하는 측면에서 기업이 돈을 벌어가지고 이 성과급을 지급하는 상황이라면 이 자사주를 파는 게 아니라 영업을 통해서 번 돈으로 해야지 왜 자꾸 자사주를 팔아서 하냐. 결국 잘못했다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줘야지. 왜 자사주를 자꾸 팔아가지고 주주들한테 피해를 주고 주주 가치를 희석시키는 아주 그런 좀 안 좋은 습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요즘 또 소액 주주들 짜증이 장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걸 좀 제재했으면 좋겠어요. 될 수 있으면은 좀 필요한 순간에 해야지. 상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오늘은 거의 테마주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고요. 또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